옷이 찢겨지고 살갗이 찢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가는 참혹한 광경 앞에서 숨이 막힌다. 달렸다. 도청을 향하여 뛰었다. 한낮의 피비린내 속에서 나의 걸음은 더 이상 옮겨지지 않는다. 한국은행 앞을 걷다가 현관 곁에 질비하게 그러나 누군가에 정돈되어 있는 주인 없는 잃어버린 신발짝들이 대결짝은 돼 보인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이 쓴 일기들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사실 자세히 아는 사람도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4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광주의 여러 기관과 또 국가기록원과 함께 힘을 합쳐서 광주에서 있었던 일들을 목격하고 겪고 느꼈던 시민들의 기록과 또 정부가 생산한 기록을 한데 모았습니다. 서울에서 최초로 여는 큰 전시라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마련한 특별전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위치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에만 있었던 귀한 자료들과 정부가 보관하던 기록물들이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록물로 그대로만 잠자고 있었던 기록물들이 처음으로 외출을 한 거죠. 처음으로 빛을 본 거여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대한민국의 1번지라고 하는 광화문에서 이런 전시회를 하게 된 것은 5.18을 전국화하고 세계화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5월) 광주 광역시입니다. 정부가 주관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5월 18일 오전에 열리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당신, 젊어서는 3남매 키우며 먹고 살기가 너무 팍팍해서 맥없이 가버린 당신이 원망스러웠는데 이제는 36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당신이 불쌍하기만 합니다. 여보, 다시 만나는 날 나 너무 늙었다고 모른다 하지 말고 3남매 반듯하게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고 칭찬 한마디나 해주세요. 참 잘했다고.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잊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은 이렇습니다. 전국에서 시위가 시작됐고 1980년 5월 17일 기업령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함성은 이곳 광주에서도 불꽃처럼 일어났습니다. 5월 18일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에 들어가려다 계엄군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했고 결국 시민들까지 시위대에 합류했습니다. 계엄군은 시위대에게 위협과 폭력을 가했고 장갑차까지 동원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전남대학교 정문입니다. 이곳에서는 5.18 수요일 전부터 학생들이 모여서 계엄령을 철폐 등을 외치며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18일부터서는 계엄군의 진주로
폭압적인 진압에 많은 학생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5.18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18일 오전서부터 시작된 계엄군의 폭력 진압을 알리기 위해 학생들과 시민들은 금남로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금남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우리는 폭도가 아니다. 민주정부를 수립하라. 단순하면서도 절실한 요구였다. 그러나 평화적으로 집회를 이어가던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 계엄군은 집단 발포로 답했다. 우리 국민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군인이라고 여지껏 배우고 듣고 이렇게 커왔는데 살아왔는데 저렇게 군인들이 터무니없이 시민들을 분노가 치밀었어요.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도청의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짐과 동시에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첫 사격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한테도 이제 뜨뜨뜨뜨 이제 애국가가 울리면서 이제 뜨뜨뜨 총소리가 이제 들리면서 이제 우리를 향해 싸우고 거기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도망갔다가 또 총 맞고 떨어진 사람들 병원 실어다가 병원에다 옮기고 그러는 과정에 이제 공원에서 총기를 나눠준다고 이제 해서 이제 지금 공원에 총기를 나눠주니까 가서 총을 받아서 우리 싸웁시다 하고 이제 제가 악을 애치니까 사람들 전부 글로 가요. 가서 이제 저도 총을 받을 줄을 서는데 저는 고등학생이랑 안 줘. 고등학생 교복 입었다고. 그래 총을 못 들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21일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신을 향해 총을 쏘는 계엄군에 맞서 무장한 시민들.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지만 더 이상의 희생은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군은 시 외곽으로 나가면서 도시를 봉쇄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도청을 갔는데 21일 정도에 총을 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체를 치면서 그 트라우마에 지금도 5월만 되면 아파요. 졸지에 피로 물들면서 공포의 도시로 변한 광주. 교련복을 입고 쓰러진 친구의 사체를 태극기로 덮고 메고 가면서 시위는 계속됐고 이젠 어린이와 부녀자들까지도 나서게 됐습니다. 좀 충격적이죠. 저희 나라가 그렇게 후진국도 아닌데 이런 일이 실제 시민을 상대로 벌어졌다는 게 지금 제가 20대를 살아간 입장으로서 이해하기 힘들고 학생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픕니다. 우리 자신들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무장한 시민들.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바꾼 이 전대미문의 무장 항쟁 속에서도 시민들은 질서를 지키며 놀라운 자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부상당한 환자들이 피가 부족하다고 하자 헌혈을 자원한 남녀노소들이 서로 먼저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밥을 나눠 먹으면서 다 함께 대동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공수부대들의 만행을 적지 않고 시민들의 잘못만을 내세우는가?
이에 우리 시민은 정부를 완전하게 믿지 못할 밖에. 군부의 철저한 언론 통제 속에서 할 말을 할 수 없었던 당시의 신문과 방송들. 열흘 내내 군부의 입맛에 맞는 왜곡 보도만을 하던 국내와는 달리 몇몇 외신 기자들은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당시 도쿄 특파원이었던 독일의 위르겐 힌스페터 기자의 무용담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유로비전을 통해 독일어로 보도가 된 이런 리포트들은 미국에서도 방송이 되면서 광주는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다큐멘터리도 제작한 바 있는 힌스페터 기자는 2017년 여름 1000만 관객 이상이 본 영화 택시 운전사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당신 뭐 한 사람이야? 이 뒤에 손님이 광주 간다고. 공수님들도 서울택시는 다 잡아들인다 않아요. 빨리 가야 돼! 한국 현대사의 큰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시나리오가 주었던 그 묘한 어떤 울림들이 꽉 채워진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아가지고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Listen, all foreigners in Gwangju. Listen, all foreigners in Gwangju. Army performed military operations to clear the rioters in the city. Please keep inside the building and don't come out. 총을 버리고 사소하라. 총을 버리고 사소하라.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사소하라. 총을 버리고 사소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그래가지고 문 끌고 발로 차서 쾅 열리면서 총을 이제 바닥에다 막 쏴대는 거예요. 새끼들 나와 하고 이제 막 하니까 그 안에서 이제 나갈 테니까 총을 쏘지 마라. 총 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새끼들 그럼 기어서 나가 시키더라. 그래서 이제 기어 나갔죠. 기어서 나가니까 이제 바로 이제 허리띠 풀어서 이제 뒤로 손을 묶고 경고는 그때 잡힌 거죠. 이제. 광주 사태라 불리던 이 5월의 역사는 1997년에야 5.18 민주화 운동으로 정정됐습니다. 이 자유공원은 1980년 5월 항쟁 때 상무대라는 군부대였습니다. 현재는 헌병대 본부만 남아 있습니다. 왜? 헌병대 본부는 그 당시 시민들을 이곳에 끌어와 영창이 넣고 법정에 세우고 고문하고 그랬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대로 재현해 놨습니다. 오늘날엔 평화롭게만 보이는 이 시설들은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들에겐 지옥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고개를 못 들게 하니까 고개를 못 들면 바닥을 내려오는 모래바닥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제 죽는갑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 기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무대 영창이에요. 헌병 연병장이었던 거예요. 전체가 다 반 죽음이 되도록 거기서 두드려 맞았어요. 두드려 맞고 이제 그 상무대 영창 안으로 이제 저녁 늦게 들어갑니다. 영창 안으로 들어가니까 1소대부터 이제 7소대까지 부채 모양이 이제 감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5소대에 들어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오. 지금은 비록 어둡고 참담한 감옥에 우리의 몸이 갇혀 있으나 자유의 종이 한없이 울리는 민주 세상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조형물들이나 밀랍 인형들을 보니까 그때 당시 상황이 또 문득 탁 떠올라가지고 가슴이 먹먹하고 막 그냥 공포감이 막 치밀어 오르고 그때 순간이 다시 엊그제 일인 양 떠오르니까 괜히 마음이 슬프고 착잡하네요.
국립 5.18 민주묘지입니다. 매년 5월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곳. 올해도 어김없이 참배객들의 발길이 여전합니다. 매년 5.18 기념식을 전후해서 이곳 민주묘역을 찾아와서 참배하고 있는데요. 올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당한 5.18 영령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오늘 5.18 주 묘지에 와서 참배하고 현장 답사를 했는데요.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과 임산부까지 총상으로 사망했다니 무섭습니다. 이 많은 항쟁 시민들이 묻혀있는 현장을 보니 그날이 참상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상상이 갑니다. 국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명복을 기원하고 갑니다. 네, 이곳은 1-60번 묘역 최미애님이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최미애님 이분은 1980년 5월 21일 그 4일째 되는 날 계엄군이 집단 발포를 한 날이죠. 바로 오후 1시 무렵에 구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집단 발포를 한 날이죠. 우리를 더욱더 안타깝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이분이 그때 당시 홀몸이 아니었습니다. 2달 후면은 세상에 나오게 될 이 우주보다 소중한 생명을 뱃속에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영정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순백의 웨딩 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이 40년째 이렇게 영정사진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은 특별히 최미애님 이분을 5월의 신부라고 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영정사진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곳. 역사의 현장 금남로에 위치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입니다. 2015년에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을 개관을 했거든요. 40년 전에 그 사실들을 기록물로 보존하고 또 그 기록물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과거의 기억을 이 기록물을 통해서 그때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이제 분석해내고 그 진실들을 알리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극의 현장 금남로의 재현 모습. 피로 얼룩진 치마 저고리가 말없이 역사를 증언합니다. 옛 전남도청에 있던 이 자리가 현재는 5.18 민주광장으로 불립니다. 매일 오후 5시 18분에 광장의 시계탑에서 들려오는 이 음악. 계엄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박기수님과 윤상훈님의 영혼 결혼식에 헌정된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젠 많은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음악이 됐습니다. 시계탑과 함께 해온 전일빌딩입니다. 245발의 총탄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해서 전일빌딩 245로 이름 붙여져 최근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전일빌딩 옥상에서 내려다본 금남로입니다. 5월 27일 저녁에 5.18 영령들을 진원하는 부활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부활제는 5월 27일 우리가 마지막 도청에서 끌려갈 때, 그때 도청을 사수하다가 죽은 동지들,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5.18 항쟁 기간에 죽은 동지들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살아나오겠습니까마는 바라는 그런 마음, 우리 마음의 표시입니다. 영웅들의 영혼을 모신 선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고 있느냐? 17 나이에 곱기만 하던 너를 살인정권 포갑의 총칼에 떠나보내고 40년 인고의 세월도 모자라 한평생 분노의 가슴으로 살아야 했던 우리 어머니가 너를 향해 어서 오라고 손짓하고 있는 모습을 너는 오늘도 내려다보고 있느냐? (2020년 5월) 서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광화문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마당. 이 조형물은 슬픈 역사를 딛고 일어선 우리 자신들의 모습 같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 옛 시청 건물에 걸린 이 문구는 지나가는 시민들을 공감하게 만듭니다. 더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거를 통해서 저는 또 너무 또 분열, 편가르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역사를 잊지 말고 더 같이 나아가자, 이런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포 명령자도 안 밝혀진 상황인데 가해자는 하루빨리 용서를 빌고 피해자분들도 서로 용서를 해서 화합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했다 솔직히 시인하고 모든 국민한테 시인을 하고 백방사죄를 하고 마무리가 되면 우리 인정이 될 것 같아요. 벌써 이제 40년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거대 담론, 진상 규명해야 되고 책임자 처벌해야 되고 이런 거대 담론으로 40년 동안 와버렸어요. 당연히 이 부분들은 해결돼야 되지만 강주의 정신이야말로 그 제 후배, 다음 세대가 이어져 가야 될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2020년 5월) 광주, 그리고 서울. 비록 300km 이상 멀리 떨어져 있어도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한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었습니다.